나중에 시간이 날 때 있잖아요. 이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제과 제빵을 하는 것도 식품의 어떤 한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냥 놀지 말고 시간 나면 있잖아요. 이 위생책에 있는 책도 있잖아요.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해 주고 싶은 거는 해썹에 관한 책을 한 번씩 반드시 구해가지고 읽어보세요. 앞으로는 해썹해 되기 때문에 예, 꼭 그거는 예, 개인적으로 읽어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앞으로는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기가 반드시 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균성 식중독입니다. 자, 세균성 식중독은 식품 중에 오염된 세균이나 그 독소, 얘들은 세균을 먹어서 우리가, 그죠? 병 얻는 것도 있지만, 내가 만들어내는 독소에 의해서 우리가, 예, 병을 얻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 세균성 식중독에 보면은, 자, 감염령과 그 다음에, 예, 독소형이 있습니다. 감염령은 그 세균을, 이 세균을 먹고 하는 거는 감염령이고, 얘는 독소용이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도 저는 뭐, 옛날에 외울 때는 감살, 장병, 그 다음 웰, 이렇게 앞에만 다 떼가지고 외웠거든요. 살모넬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병원성 대장균, 지금은 다른데 웰치균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감상, 장병, 웰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독소형. 독소형은 어떻게 해요? 독보포 이렇게 되죠. 보톨리누스, 클로스트리움, 그죠? 그 다음에 포도상 구균 이렇게 되죠. 그게 1차 때는 요거 두 개 이제 나누는 거 나옵니다. 다음은 감염병이 아닌 거 뭐 이렇게 또, 예.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구분해 가지고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그 밑에 보면은 예, 정상이라 이런 건 아닌데 정상은 되게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에 독소형에 보면은요, 자, 포도상 구균하고 보툴리누스균이 있는데, 자, 포도상 구균, 이게 제일 문제는 나올 때는 제일 많이 나와요, 1차에는. 2차에서는 아직 그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은 아셔야 될 거예요. 독소에 대해서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포도상 구균은요, 엔테로톡신입니다. 엔테로톡신. 그 다음에 얘는 고름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예, 나오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걸 화농성 질병이라고 해요. 황색 포도상, 보통 색깔이 황색이니까 아무래도 그랬죠. 생긴 모양이 포도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포도상 구균인데 모양은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죠? 영어로는 스테필로, 원래 이름 되게 어려워요. 코퍼스 아울레어스 이렇게 외웁니다. 원래 이름 학명이. 이것도 왜 외워야 되느냐? 산업기사의 시험 필기를 치면요, 황색 보상 구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영어로 나오지. 조금 이제 문제 어릴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어명 이것도 아셔야 되고. 얘들은 엔테로톡신입니다. 독소가 엔테로톡신. 그러면은 균하고 그 독소하고는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얘는 내열성이 있어가지고요, 열에 쉽게 파괴되지 않아요. 이게 오래도록 하면 되는데, 얘는 대표적인 게 김밥, 유제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외워야 되는 겁니다. 김밥, 유제품. 김밥은 여름철에 잘 사가니까 여름철에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엔테로톡신하고. 그러니까 균 이름 말고 영어 이름도 혹시 모르니까 외워주고, 그 다음에 어떤 걸로 되나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균 이렇게 외워놓으시면은 그래도 2차까지는 1차, 2차 충분히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보툴리누스 균인데, 얘는 뭔가 신경세포에 의해 이제 마비가 되든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신경이 죽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얘는 되게 강합니다. 아포는 열에 강하나 독소는 유로톡신인데 이열성, 열에 약합니다.
얘는 그러면은 뉴로톡신입니다. 독소가 보툴리스균은 그 신경세포를 뭐라고 하면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 그죠? 이 신경세포가 뉴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경에 관계되는 그런 병이라는 거죠. 자, 신경독 중에 치사율이 가장 높다. 자, 요것도 같이 외우셔야 돼요. 치사율이 가장 높다. 걸리면은 죽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툴 이렇게 되니까 원래 바틀이 병을 바틀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만드는 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병 통조림 만들 때 요 안에서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 이름이 지어지는 거는요, 그 이름 그러잖아요. 그 균의 특징적인 게 원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서 나오는 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조림 같은데. 신경마비, 정상으로 신경마비, 시력장애, 동공확대, 그 정도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잘 아셔야 돼요. 경구, 저번에 한 번 나왔죠. 경구 감염병하고 세균식품의 비교 나왔죠. 그죠? 요거는 이제 1차는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저번에 시험에 한번 이게 기능장 2차 필기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 나오면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1차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경구 감염병은 그죠? 경구 감염병, 그 다음에 세균성 식중독, 요 두 개 비교, 얘 비교하는 거, 그죠? 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세균수는 보면 얘는 소량일 때도 감염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죠. 2차 감염이 됩니다. 근데 세균은 소량일 때는 안 되죠. 그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기준치가 있으니까 다량일 때, 되게 많을 때 얘는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2차 감염은 없다. 얘는 2차 감염이 있다. 요 두 개 비교. 많을 때, 요 두 개 비교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빨간 줄로 딱 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빨리 넘겨볼 때 그 부분만 눈으로 빨리 외우셔야 돼요. 그죠? 뭐 잠복기 이런 거는, 잠복기는 경구 감염병은 일반적으로 길고요. 세균이 요것보다는 좀 짧고 그런데, 그거까지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면역. 이제 면역 보면 얘는 면역이 됩니다. 그죠? 얘는 면역이 안 됩니다. 맨날 걸리죠, 그죠? 세균 시키면 세균만 들어오면 맨날 걸리는 거예요.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특징기이죠. 요거 세 개는 완전 특징기이죠. 면역이 되는 거고, 면역이 안 되고. 1차에는 요거 내가지고 있잖아요. 틀리게 해놓고, 다음 이제 경구 감염병의 예방조치법이 특징이 아닌 거 골라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독입니다. 자연독. 자연독은 보면요, 안에 들어가는 성분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는 자연독 하면은 화학적인 성분에 의해서 독소가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감자는요, 감자 솔라닌입니다. 솔라닌. 감자는 솔라닌인데 어디 보면 감자 그 녹색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는 게 이제 솔라닌입니다. 원래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되죠. 그죠? 먹으면은 좀 애린 맛 납니다. 도려내고, 옛날에 아까워서 도려내고 삶아 먹고 했는데 그것도 원래는 안 됩니다.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미나리는 식교톡신입니다. 동미나리. 그 다음에 포타킬로사이드는 고사리.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미치광이풀은 히오시아민. 그 다음에 밑에 만병초 이거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독버섯은 요거 조금 외우셔야 됩니다. 2차 필기에 가면은 이게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스카리린, 콜린, 팔지오린, 유린. 요게 독버섯에 의한 독소입니다. 그 다음에 면실류입니다. 목화. 얘는 뭔가 뭐 고시폴 외우셔야 되고요. 청매, 은행, 달구시. 보통 얘는 덜 익은 걸 먹었을 때 얘기입니다. 아미거 다린이라는 시암 배당체입니다. 배당체는 뭔가 하면요, 당이 두 개인 거 보고 배당체라 그럽니다. 그 다음 보고 요거 외워야죠. 이제 앞전에 얘기하는 식물성 식중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는 테트로도톡신. 보고 이런 건 되게 많이 나오죠. 이건 아직 뭐 테트로도 톡신이라고 합니다. 독성은 영어로 보면 톡신이 이렇게 적어요. 그죠? 뭐 톡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들은 보면은 전부 다 독소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름들이 뭐 무슨 톡신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섭조개, 대합조개, 섭조개 삭시톡신이죠. 저는 이거 외울 때 섭삭모배 이렇게 외워요. 섭삭모배 맨날 이렇게. 야, 그렇게 안 하면 못 찾니? 이걸 게 얼마나 많은데, 그죠? 섭삭모배, 그죠? 섭조개, 그거 하나만 참으면 되죠, 그죠? 삭시토신, 그죠? 모시조개는 베네루핀 등입니다. 자, 요 정도만 이제 뭐 보고요. 자, 그 다음 곰팡이 독인데요. 곰팡이 독을 다른 말로 진균독, 곰팡이 독, 이 말뜻도 좀 알아놓으셨네요. 곰팡이 독, 그러면은 뭐 진균독 이렇게 나오면, 얘들도 곰팡이 독하고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사상균, 그죠? 사상균도 다 같은 말이라는 건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곰팡이에서 독소 나오는 겁니다. 무섭죠? 자, 아스퍼질러스는요,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성이 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은 1차는 모르겠습니다. 2차는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이제 곰팡이 독소 나오면은 이거 연결하는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식품 쪽에서는 되게 이거 꼭 외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잘 안 외우잖아요, 그죠? 자, 아스퍼질러스 속입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는 공부하실 때 있잖아요. 영어도 이제 적으셔야 됩니다.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은 영어도 같이 해야 되죠, 그죠? 얘는 저죠, 아플라 신, 그죠? 오크라 신. 이렇게 영어로도 적을 줄 아셔야 됩니다.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은 이거 반드시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페니실리움 알죠? 푸른 곰팡이, 그죠? 실리엄 이렇게, 그죠? 얘는 오크라톡신, 파툴린, 시툴린. 오크라톡신도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파툴린, 그죠? 파툴린은 이거 어떻게 해요? 파툴린, 그죠? 그 다음에 시툴린. 그 다음에 푸사리움, 그죠? 푸사리움이죠. 리움이, 그죠? 리움. 푸사리움. 그 다음 푸모니신, 데옥시, 발레룰, 제랄레론. 그렇게 등이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 다른 건 몰라도요, 요 세 가지는 곰팡이 독소에서 나올 수 있는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나오는지. 자, 곰팡이 독의 종류를 보면은 아플라톡신, 아까 전에 어디에 나온다 했어요? 아스퍼질러스, 여기서 나온다겠죠. 아스퍼질러스. 자, 살, 보리, 땅콩 등의 곰팡이가 침입해 독소를 생산하고 간장독을 발생합니다. 맥각 중독은요, 맥각균이 어디에 보리, 요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에르고톡신, 에르고타민이라고 그러고요. 황변미는요, 쌀에 나오는 겁니다. 쌀이 누렇게 있잖아요, 변하는 현상이. 얘도 페니실리움 곰팡이가 원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해 중금속입니다. 중금속. 납. 그죠? 납. 그 다음에 카드뮴. 공업적으로는 되게 중요한데 인간한테는 별로 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수원. 그죠? 그 다음에 주석. 구리. 아이언. 그죠? 그 다음 비소. 농약.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납은 뭐 어떤 납땜하는 거 어떤 거 아시죠? 그죠? 자, 납은 보통 보면 이 도자기 쪽으로 얘기가 나오면은 무조건 납에 관한 겁니다. 그죠? 자, 카드뮴은 그죠? 이따이따이병 그죠? 이건 이제 기능사에 되게 많이 나오고요. 수원은 미나 막타병입니다. 우리 온도계 그 온도에 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수온 온도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 최근에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 저거 나오죠. 그 진시황 왕릉 밑에 수온이 겁나게 많이 있다고 그런 얘기 나오죠. 수온에 옛날에는 얘가 이거 먹으면 다 오래 산다고. 근데 일찍 죽죠. 그다음에 주석은 어디 하는가 하면요. 통조림을 만들 때 주석을 사용합니다. 뭐 캔 만들 때 그래서 얘가 이제 용출이 되면은 이제 병이 나는 겁니다. 캔. 통조림의 내면에 도금 재료로 이용하고요. 통조림이 보면은 원래 이게 캔이 있잖아요.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이중 원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석이 왜 나오냐? 우리가 내용물을 넣으면요, 혹시 그 내용물에서 산 등이 이렇게 나와요. 주석하고 산하고 두 개가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이 주석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구리. 녹그릇 옛날에 있죠. 우리 옛날에 그죠? 그 일제시대 이전에 그때는 녹그릇 엄청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로마도 이 녹그릇을 되게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비소. 비소가 어떤 건지 아시죠? 옛날에 그 사극할 때 뭐 독약 그런 거 비소 그러죠. 그 다음에 아이언 등이 있고요. 그 다음 농약은 유기인제, 유기염소제, DDT, BHC 이런 게 등이 있습니다. 농약. 요게 이제 다 뭔가 하면은 이제 화학적인 식품 중에 위에 중금속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요 정도만 일단은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종류를 요 정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합성 플라스틱 보면은 페놀 수지, 멜라닌 수지, 요소 수지 등이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보통 뭐 포르말데히드, 포르말린 이런 게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화합물인데, 그죠? 이제 남아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유기하고 무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유기하고 무기 있죠, 그죠? 예를 들어. 식품을 만약 식품을 이제 우리는 식품을 전공하기 때문에 식품에 관한 얘기를 하면 식품은 보면 어떻게 돼요? 뭐 뭘로 나눠져요? 보통 보면 자, 식품은 뭐 일반 식품도 있고 뭐 특수 이렇게 식품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나눠도 보면 어떻게 돼요? 수분과 고형분 이렇게 나눠지죠. 크게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고형분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는 유기화합물. 그죠? 하나는 무기화합물. 그죠? 자, 유기는 뭔가 하면요. 여기 한번 들으실 때 잘 아시죠? 유기는 무조건 탄소와 결합해가지고 만들어지면은 무조건 유기로 들어갑니다. 유기. 그럼 무기는 뭔가 하면요. 절대 탄소 이외의 것입니다. 탄소 이외의 것. 그러면 지금도 보면은 유기화합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탄소하고 다 연결된 그런 화합물이라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만 일단은 아시면 됩니다. 뭐 특수 성분은 뭐 식품의 특수 성분은 뭐 색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그 무기, 유기 요 말 뜻을 알고 이제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메틸 알코올 공업용입니다. 메틸 알코올. 자, 얘는 이제 유기화물인데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유기화물이죠. 그죠? 메틸 알코올 공업용입니다. 이거 먹으면은 바로 죽습니다. 자, 얘는 시신경 장애니까 눈 쪽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아이, 그죠? 그다음 벤조피렌. 그죠? 얘는 이제 우리가 아는 담배 연기. 담배 많이 피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니트로사민이라는 거 있습니다. 니트로사민. 이 말도새에 보면은 그죠? N이 들어가니까 그죠? N이 들어갑니다. 니트로사민은 뭔가 하면요, 이제 발암물질인데 보통 발색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색제인 질산염, 아질산염이 환원효소에 의해서 아질산염이 되고요. 이 아질산염이 위 속에 있는 pH 하에서 식품 성분하고 같이 결부가 되면요, 이 니트로사민으로 바꿔집니다. 그 다음에 공업에 많이 나오죠. 다이옥신, 그죠? 폐기물. 옛날에는 이게 어디가 되면 소각장에서 많이 나오고, 소각장. 독성 강하죠, 다이옥신, 그죠? 옛날에 미군 철수하면서도 미군 애들 폐기물 그것 때문에 다이옥신 이거 문제 한번 있었습니다. 농산 그쪽입니다. 그 다음에 아크릴 아마이드입니다. 자, 얘는 있잖아요.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있잖아요. 좀 말이 그런데 얘를 태우면 있잖아요. 얘를 태우면은 요게 나옵니다. 그죠? 아크릴 아마이드를 그죠? 튀김에도 우리 이거 나옵니다. 아크릴 아마이드, 그죠?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감자는 어떻게 돼요? 고온으로 안 하는 거죠. 그죠? 감자 튀기고 우리 그러면 아크릴 아마이드 그러면 우리도 나옵니다. 빵에도 약간씩 나옵니다. 대신 저게 안 되는 거예요. 빵에 뭐 있어요? 탄수화물 있잖아요. 그죠?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감자칩이고 감자 스낵입니다. 아크릴 아마이드. 탄수화물이 많이 든 감자를 고온에서 가열하거나 튀길 때 생성이 되는데 이거 발암물질입니다. 아크릴 아마이드, 다이옥신, 니트로사민, 벤조피렌, 메틸 알코올 정도는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뭐 알아 놓으시면은 괜찮아요. 1차일 때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알레르기성 식중인데 알러지라 그러죠. 알러지. 그죠? 알러지. 부패성 식중독입니다. 자, 세균 정식이나 세균 독소의 원인이 아닌 세균 오염에 의해서 부패 산물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식중독입니다. 부패 산물이. 그러니까 무조건 병 걸리는 거 안 좋은 거예요. 병 걸리고 나서 그 찌꺼기 개들도 그대로 남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아예 원천 봉쇄를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제일 좋은 거는 어떻게 태워가 없애는 게 원래는 원칙으로 제일 좋아요. 가지고 있는. 살균도 솔직히 의미가 별로 없어요. 태워가지고 없애버리는 게 제일 나은 겁니다. 자, 알레르기성 식중독은 자, 원인 물질이 뭐냐 줄 쳐놓고 배워서 히스타민입니다. 이 히스타민 요게 이제 그죠? 자, 여기 원인 식품은 여러 가지 되게 많습니다. 뭐 꽁치, 고등어, 복숭아, 요즘 알레르기 여러 가지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죠? 정상은 뻘겋게 홍조가 일어나죠, 그죠? 두드러기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발암 물질인데 이제 발암 물질의 이제 분류를 이제 나누는 겁니다. 1, 2A, 2B 그죠? 3, 4 이렇게 발암 물질은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입니다. 공통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데 뭐 숫자 딱 보면 알겠죠. 1은 무조건 발암 물질이겠죠. 2, 3, 4부터는 어떻게 돼요? 발암 물질 같은 놈들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옆에 이제 뭐 요거는 나올 확률은 적습니다. 적은데 그래도 뭐 알으셔야겠죠. 1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고요. 이 A라는 거는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물질을 EA라고 합니다. 또 사람도 이 B 보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 물질, 그냥 말 차이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고 분류할 수 없는 불확실한 물질을 3이라 그래요. 나누는 게 4로 나누는 거는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생각되는 물질. 근데 암과 관계되는 거는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뭐 세상에 암하고 연관 안 되는 것들이 있나요? 그죠? 이제 식품은 또 이 채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것도 혹시 적어놓고 혹시나 외워놓으세요. 요거는 알랄라 원칙인데 예, 요렇게 요거는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만약에 해가 될 것 같으면요. 해가 될 것 같으면 채소량도 제가 알기로는 만나보세요. 넣지 않는다는 주의입니다. 발암성이 있는 물질 같으면 이건 무조건 넣지 마. 이게 그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걸 원칙을 정해가지고 그걸 이제 식품 그걸로 딱 명시된 게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알랄라 원칙입니다. 혹시 그러겠죠. 이런 거 적어놓고 그 다음에 발로 해가지고 적으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알랄라 채소량의 법칙 그러면은 알랄라 원칙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